네, 오늘 취재 현장에서는 방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서 들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세계 3대 방산 전시회이자 중동 최대 규모라고 하는 IDX 2023이 열리고 있습니다.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아주 총출동했다는데요. 우리나라 앞선 국방 기술을 시연하면서 얼마나 또 수주를 할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요. 오늘은 방산 관련해서 송민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중동 방산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기에 이 정도로 국내 대표 기업들이 아주 총출동했나요? 네, 지난달이었죠.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의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이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하면서 중동 국가로의 그 방산 수출 기대감을 상당히 키운 바도 있었습니다. 아직 이렇다 할 수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군 고위 관계자들이 국내 방산 부스를 전시 부스를 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좀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열리는 이 IDX 전시회는 지난 1999년 막을 올린 이후에 경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. 2년 전에는 코로나19가 좀 심해지면서 규모가 줄었다가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. 현재는 전 세계 59개 나라에서 900여 개 방산업체가 참가를 했고요.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방산계열, 그리고 LIG넥스원과 현대로템 등 29개 기업이 참가하면서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핵심 참가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. 주최 측은 이 기간 동안에 70여 개 나라에서 13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. 예,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아주 모두 출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이 중에서 특별히 주목받은 전시품이 있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중동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은 그런 국내 방산 품목은 바로 이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유도 무기체계였습니다. 지난해 이 해외 수주 행진에 물꼬를 튼 것이 바로 이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4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2, 엠셈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이 계약이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. 전체 계약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미사일을 만드는 이 LIG넥스원이, 그리고 나머지 2조 1천억 원은 한화시스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몫이었습니다. 지난해에는 이 사우디에서 개최된 이 방산 전시회였습니다. 이 사우디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그런 빅딜을 이끈 바가 있는 이들 기업들은 올해는 아랍에미리트 이 전시회에 대형 부스를 만들고 현장을 찾은 인근 중동 국가에 천궁2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. 네, 대체 천궁2가 어떤 미사일이길래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다 관심을 보이는 건가요? 네, 궁금하시죠? 저도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영상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.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자, 강한 추진력과 함께 지상에서 튀어오른 미사일이 이 부분을 이제 콜드 론치라고 부르는데요. 예. 공중에서 각도를 잡고요. 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더니 정확하게 타격을 합니다. 명중을 했습니다. 천궁2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천궁의 단점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만든 것이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 LIG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개발한 기존 천궁은 비행체를 공중에서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갖췄다라고 한다면 더 정교한 추적 기술이 적용된 천궁2는 이 비행체뿐만 아니라 항적을 그리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공중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좀 더 정교한 방어가 가능해진 셈인 거죠. 현재 중동은 이 예멘 내전 장기화로 인한 이 후티 반군과 대치 상황,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 인접국인 사우디와 이란 등과의 그런 지정학적, 종교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막 지형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지대공 미사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천궁2가 아주 사막 지형, 그 중동 그 환경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전시회 이 기간 동안에 아랍에미리트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천궁2를 운영하는 현지 군부대를 직접 찾기도 했는데요. 업계를 조금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행보가 바로 이 K방산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신뢰를 더 높이는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일까요? 이 무함마드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직접 한화방산 3사 통합 부스를 방문해서 이 전시된 유도 무기 체계를 둘러봤는데요.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AM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LSAM은 국가연과 또 LIG넥스원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 레이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면서 고도 50에서 60km의 물체를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
업계를 조금 더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무기체계도 조만간 개발을 마무리하고 실전 배치가 예상이 되는데요. 과거 천궁2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규모 수주를 이끌었던 점을 미뤄볼 때 이 LSM 역시 국가 수장의 어떤 관심이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방산 기업들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가요? 네, 이 부분도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. 어제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을 공개를 했죠. 공시를 했습니다.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8%가 빠졌습니다. 예. 특히 이제 당기 순손실을 살펴보면은 8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. 누적 기준입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장이 마감한 이후에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요. 컨센서스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% 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최근 그 방산 수주 기대감과는 조금 반대의 행보인 셈입니다. 이에 대해서 이제 한화 측은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이나 또는 위성 사업과 같은 신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단기간 이익 창출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 방산 부문 실적이 지금 꺾이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신사업이 자리 잡는다면은 앞으로 이런 실적 파이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. 네, 송민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.